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추석 연휴에 문을 닫는 묘지가 많아 추모공원에는 종일 잃은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언제쯤이면 성묘도 편하게 갈 수 있을까요? 장석영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둔 대전 추모공원에는 오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땀 흘리며 벌초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증조 할머니께 조화도 꽂아드립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술 한잔 올리고 손주들 얼굴을 보여드리며 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명절 때 이제 못 오니까 애들이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가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할머니 보고 가라고. 실내 봉안당은 사전 예약자들만 우선 입장시키다 보니 비교적 한산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참배객 모습. 한 명씩 예약자 명부를 확인하고 출입 인증과 체온 측정을 거쳐 입장을 합니다. 봉안당에 모셔놓은 부모님께 추석 인사를 드린 뒤 가족들과 함께 추도의 시간도 갖습니다. 대전 추모공원 봉안당은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연휴 닷새 동안 일시 폐쇄됩니다. 다만 명절 전후 주말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루 270가족, 1,080명 이내 범위에서 사전 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야외 시설인 공설묘지와 자연장지, 가족묘원은 정상 운영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 기간 방문 자제를 적극 권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앞뒤로 토요일, 일요일은 9월 11일, 12일, 25일, 26일은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예약하신 분만 올 수 있고요. 국립대전현충원도 연휴 기간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데 야외 묘역과 봉안당, 위패 봉안소 모두 출입이 통제됩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보은 둘레길도 연휴 기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현장 참배를 못하는 유족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참배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온라인 차례상을 제공하고 국립묘지 의전단이 헌화와 참배를 한 뒤 사진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바지락 캐러 바다로 향하는 경운기 행렬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서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서산갯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속칭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서산시는 이번 기회에 경운기 부대와 서해갯벌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제대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중무장한 옷차림과 비장한 표정, 전쟁터에 나선 장갑차 부대처럼 경운기 행렬이 바다를 향해 돌진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영화 매드맥스를 모티브로 서해 가로림만 어민들의 모습을 그려낸 머드맥스는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할 만큼 폭발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가을 바지락철을 맞아 경운기를 탄 어민들이 다시 물 빠진 해안에 등장했습니다. 바지락 서식의 천혜의 조건을 가진 가로림만에서 이동과 운반수단인 경운기와 30여 년을 함께한 어민들의 일상. 갯벌 곳곳을 누비며 바지락을 캐 삶을 꾸려온 어민들은 늘 그려왔던 모습이 이렇게 인기를 끌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늘상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상상 외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역시 황당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랄 수 있는 이 장면이 이렇게 나왔구나. 서산시는 경운기 행렬과 독살 등 서해 갯벌의 독특한 어로 풍경을 모아 전국에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면서 물범을 비롯한 희귀 생물들의 보고로 알려진 가로림만을 널리 알려 국내 최초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갯벌 체험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로림만 해양 정원이 조성된다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인데 도시민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 어촌의 일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문화 콘텐츠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지역 관광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충남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인과관계를 따지기 위해 대규모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도내에는 전국의 석탄 화력 발전소 절반이 위치해 있어 생산 전기를 보내기 위한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이 다수 설치돼 암 발생 등 건강 피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충남도는 2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고압선 발생 전자파 특성과 인체 영향 역학 연구 등을 조사합니다.
또 내년 7월까지는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선화지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암 발병 실태 등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급성 백혈병이 걸렸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혈병의 특성상 백신을 맞고 단기간에 발병했다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유병률이 높지 않아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진규 개관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한 뒤 전신에 퍼져 간과 비장, 림프선을 망가뜨리는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입니다. 유전적 요인 외에 항암제 같은 약물로도 발병할 수 있지만 수년에 걸쳐 노출돼야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백신을 맞고 며칠 또는 수개월 내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혈병의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어떤 물질들도 수년에서 수십 년간 노출이 되었을 때 백혈병이 생기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며칠이나 한두 달 안에 급성 백혈병이 생겼다는 것은 인과성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논문이나 보고서에도 접종과 급성 백혈병 간 인과성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백혈병 및 림프종 학회는 백혈병 환자의 접종을 권유하고 있고 호주 국립 백혈병 재단도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4.7명인 국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유병률을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3천만 명으로 환산하면 1,400여 명의 환자가 자연 발생한다는 얘긴데 현재 유병률은 이 수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통계에 의하면 백혈병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적으로도 유병률의 증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지금도 하루 5명 안팎의 환자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접종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오인할 소지는 있지만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과도한 우려는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대전의 학원발 집단 감염과 충남 외국인 관련 확진자 등이 휴일에도 계속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30명이 확진된 가운데 탐방동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4명 추가되면서 누적 52명으로 이 가운데 학생이 41명이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외국인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부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적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아산과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하루 동안 77명이 증가했습니다. 세종에서는 확진자 가족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이 추진되는 과정에 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못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4,5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도안 2-1지구를 비롯해 용산지구, 갑천지구, 친수 1구역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됐습니다.